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우리 9월 20일 시험 후기 시작해 볼게요. Part 1. Question 1. 회사 연설 내용이었어요. The employers 라는 단어가 나왔고 the employers 말고 the employers 라고 읽는 것. 그리고 이 단어. 네, 이 단어가 많이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발음해서 헷갈릴 수 있는 단어이거든요. 이 단어를 한번 발음해 보시겠어요? 해보세요. 시험장에서 이거를 represented 이게 헷갈리거든요. re라고 시작을 해야 될까? re라고 시작을 해야 될까? 아니면 presented 해야 될까? presented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단어이니까 꼭 발음 알고 가셔야 돼요. re로 시작합니다. re 그리고 represented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고요. Question 2. 또 회사 연설이 나왔네요. published 라는 단어가 출제가 되었는데 ed 발음 있죠? 요거 잘 해주셔야 됩니다. published 너무 이렇게 센 소리 내시면 안 되고 published 하고 바람소리 끝부분에 내주셔야 되고 latest 는요. 시험장에 가면 lastest라고 잘못 읽으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이 단어 나올 때마다 매번 그래서 lastest 아니고 latest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죠. 이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Part 2 빵가게가 나왔네요. 빵이 막 보였습니다. 그래서 빵가게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었고요. 빵가게는 bakery 하시면 되겠죠. bakery 총 3명이 있었어요. 사진 속에. 그럼 there are 3 people in the scene 이라는 문장이 나올 수가 있겠고 직원 1명 그리고 손님 2명 이렇게 있었는데 직원은 여자 직원이었고 손님은 남자 손님 1명, 여자 손님 1명 이었습니다. 여자 직원은요. 계산대에 서 있었어요. 그럼 서 있다. standing. 어디에? 계산대에. at the checkout counter. 이 checkout counter라는 단어가 계산대 그 계산하는 공간인데 사전에 계산대라고 찾아보면 되게 많은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실질적으로 영어권 나라에서도 계산대를 얘기하는 단어는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 찾아보면 나오는 단어들 중에 발음 제일 잘할 수 있는 단어 선택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계산대, checkout counter, cashier's register 여러 가지 단어 중에 발음을 한번 해보시고 난 요 발음이 제일 자신 있다. 그런 단어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산대 자체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장소이고 손님 2명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다. waiting. 줄 서서. in line. waiting in line. 이런 표현 알아가셔야 되겠고 그 손님 2명 중에 1명은 남자 손님이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화하고 있다. 통화하는 중이다. 이거를 talking on the phone 해주시면 되겠죠. talking on the phone. 요 전날, 어저께죠. 어저께 시험과 동일하게 벽에 또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pictures 하시던지 framed pictures. 그러니까 액자로 되어 있는 pictures 이죠. 그냥 pictures 하셔도 되고 on the wall 하셔도 되고 on the wall 빼도 되고 pictures, framed paintings, framed drawings 이런 애들이 벽에 잘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빵 나왔으니까 bread 요 정도의 단어를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묘사는 무난했고요. Part 3가 장난감 구매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Part 3가 시작을 하면 가장 처음에 화면에 나오는 글씨가요. 내용이 소개문이에요. 소개문. 이 소개문에 4번, 5번, 6번 질문이 뭐 관련 질문일 거다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이 주제가 나와 친숙하지 않은 주제일 때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난감 구매라는 게 소개문에 들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럼 이거를 보고 나 장난감 성인이어가지고 안 사는데 나 장난감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 갖다 겁먹기 시작하면 답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중요한 더 요점들은 따로 있죠. 4번 문제에서 how often이 나왔고 what kinds가 나왔어요. how often 나오면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이런 답변이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how often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장난감 관련이건 머리 자르는 거 관련이건 쇼핑 관련이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랑 친숙한 주제가 아닐지라도 how often 하면 답변은 요거. 이거는 동일한 요소예요. 이해가 되시죠? What kinds? 어떤 종류의 장난감? 이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장난감이라고 딱 집어서 생각이 안 나더라도 만점 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ll kinds of toys, 모든 종류의 토이스를 다 산다. 아니면 뭐 many kinds of toys, 많은 종류의 장난감들을 산다. 이런 식의 답변도 완전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꼭 자동차, 뭐 트럭, 아니면 뭐 집짓기 이런 단어를 명확하게 명시해주지 않아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만점 받는 방법도 있다라는 점. 5번 문제에서 어떤 가게 그리고 그 가게가 얼마나 멀리 이렇게 질문이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5번 문제에. 자, 그럼 어떤 가게에서 사니? The department store near my house. 우리 집에 가까이 있는 그 백화점. 얼마나 머니예요? 우리 집에서 5분 거리. 이런 답변들이 뻔뻔하게 바로바로 나와줘야 되겠죠. 자, 밑줄 부분 한번 보실게요. The department store near my house. 5 minutes away from where I live. 이랬어요. My house 하고 where I live. 내가 사는 곳 하고 똑같은 말이죠. 네, 그러나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단어를 바꿔서 이렇게 해주게 됐을 경우에 유창성에서 가산점이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기도 하고 직접 가서 구매를 할 때도 있잖아요. 직접 가서 구매하는 거의 장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I can ask for a discount. 깎아주세요. 이런 거를 요청을 할 수 있고 I can ask about the products. 제품 관련 질문을 바로바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 직원분들이 나에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The employees can give me useful information. 이런 문장들이 다 이번 시험에서 이제 쓸 수 있었던 그런 이유들인데 밑줄 한번 보실게요. 똑같은 단어 자꾸만 쓰는 거 채점자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밑줄을 보니까 I can 하고 이렇게 3개가 들어간 게 약간 거슬려요. 보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으려면 연습이 돼야 되겠죠. can은 뭐랑 같은 말? be able to 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I can ask questions about the products. 이렇게 첫 문장을 했으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I can ask for a discount. 이렇게 하는 것보다 I am able to ask for a discount. 이렇게 말투만 살짝 바꿔줘도 잘한다. 이런 느낌이 훨씬 더 든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Part 4는 이번 주에 요새 매번 간단하기는 하지만 이번 시험은 더더욱 아주 간단했어요. 글씨가 우선 많지가 않았고 7번 문제에서 날짜가 언제고 시작 시간이 언제니 했습니다. 날짜 말해주시고 시작 시간 말해주시면 되고요. 8번 문제에서 점심 먹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 컨퍼런스의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냐고 물어봤는데 여기 봤더니 점심 옆에 가격이 따로 나와 있었어요. 그거는 돈을 더 내야 된다. 추가로 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의 답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을 추가로 네가 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9번 문제. 9번 문제는 워크숍에 대해서 다 얘기해줘 해서 워크숍 들어간 거 보이시죠? 두 번째 줄, 마지막 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쫙 문장으로 읽어주시면 됐는데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워크숍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보이시죠? 점심 전 스케줄 다 읽어줘, 점심 후 스케줄 다 읽어줘 이런 것들도 9번 문제에 나올 수가 있지요. 그 이유는 점심 전도 2줄이고 점심 후도 2줄이기 때문입니다. 요새 3줄 읽어줘 잘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전 3줄, 점심 후 3줄 이러면 점심 전, 점심 후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은 요새 나올 가능성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2줄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심 전, 점심 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7번 문제에서 얘가 뭐라 그랬어요? 날짜가 언제고 시작 시간이 언제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시작 시간이 제일 첫 번째 스케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번 문제로 점심 전 스케줄 다 읽어줘 라고 나올 확률은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7번 문제에서 첫 번째 줄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이 부분 이해가 안 되시면 물어보세요. 제가 댓글에다가 또 상세하게 설명을 더 해드릴 텐데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건드렸기 때문에 9번 문제에서는 다시 나올 확률이 낮아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번 문제, Part 5 보겠습니다. 신유형이 출제가 되었고요. Aquarium이 공사를 해서 확장을 했대요. 엄청 커졌대요. 커지면 좋죠. 고객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Aquarium이 커지니까 여기에는 무슨 fish 있고 저기에는 무슨 fish 있고 이렇게 전시가 여러 개가 진행이 된대요. 그죠? 작았을 때보다 더 다양한 전시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를 너무 어려워한대요. 예전에 작았을 때는 바로 눈앞에 다 있으니까 찾기가 쉬웠는데 사람들이 헤매는, 갈 길을 못 찾고 헤매는 시험이 그래도 꽤나 자주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걸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기출문제나 이런 거를 온라인상으로 찾아보셨다든지. 그래서 이 온라인상으로 찾아보면 사람들이 길을 헤맬 때는 맵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주자. 이런 해결책이 좋은 해결책이다 라고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해결책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어디서 찾아본 것 같아. 맵을 주면 되겠다라고 듣기가 진행되는 동안 벌써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싸 오늘 시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듣기에 약간 후반부 부분에서 뭐라 그랬냐면 맵은요 이미 주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해결책 사용을 못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미 주고 있대요. 이미 주고 있다는데 맵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주자라는 해결책은 정말 안 좋은 해결책이겠죠. 그죠? 그래서 맵은 이미 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길을 좀 더 잘 찾을 수 있겠냐? 추가 아이디어 2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요, part-timers를 몇 명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part-timers 혹은 직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방향을 가리키는 사인 있죠. 이런 사인을 뭐 여기저기에 설치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맵을 피하는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시험이에요. 사람들이 헤매는 거. Part 6는 운동의 장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제가 토익 스피킹 시험 후기 영상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했는데 거기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의 시험 문제가 들어있을 겁니다.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운동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운동의 장점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의 장점 이런 질문이 나오면 뭐는 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유용한 표현들 제가 준비해가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런 표현들로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운동하는 게 왜 좋은지 여러 개 더 생각을 많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시험보다는 Part 1 지문 읽기에서 약간 헷갈리는 단어들이 조금 더 출제됐다는 점, 사진 묘사, Part 2이죠. Part 2가 어저께보다는 조금 더 묘사할 요소들이 복잡했다는 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도 토익 스피킹 시험, 매주 토익 스피킹 시험을 통계를 내봤을 때 얘는 어려운 축에 들어가지 못하는 시험이에요. 약간 쉬운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1부터 10 중에 가장 쉬운 거 1, 가장 어려운 거 10, 난이도는 4. 어저께보다 조금 난이도 높은 4 정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후기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바이바이.